그럼 바이낸스의 파이낸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스로 가는 입문은 사실은 이제 지갑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뭐를 하는 입문이 뭔가요? 은행 가가지고 계좌를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파이낸스 비즈니스 이쪽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 무엇인가 하려면 월렛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NFT가 열풍인데 NFT 하려면은 항상 지갑을 가지고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메타마스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메타마스크를 먼저 만들고 메타마스크에 돈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넣는 거죠. 메타마스크 이더리움을 넣고 있으면 이제 그 아이디어 비번을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예요. 디파이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갑은 이쪽 비즈니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고요. 메타마스크가 지배했었는데 이제 바이낸스가 여기 이제 진입을 한 거죠. 트러스트 월렛을 만들었고 혜택이나 이런 거 더 많습니다. 이제 메타마스크는 장점이 이제 저는 브라우저를 크롬을 쓰는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메타마스크를 다운을 받으면 위에 이제 창이 뜹니다. 굉장히 좀 뭔가 편안하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사실은 지원하는 코인의 종류가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계열만 이제 지원을 하는데 트러스트는 이더리움 계열 다 지원하면서 자기가 만든 BSC 계열의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만드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포함한 다른 것까지 가장 많은 코인들을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게 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코인의 종류가 좀 제약적이기는 하고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이제 지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앞으로는 이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서 코인을 주고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갑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런 인프라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 법정화폐를 항상 중심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원화 대비해서 벌었냐? 원화 대비해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돈을 벌면은 확정은 원화로 바꾸는 순간에 달러로 바꾸는 순간에 픽스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항상 뭐를 투자했다가 원화나 뭐를 투자했다가 달러나 이렇게 이제 사이에 엘로케이션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막 좋을 때는 이제 달러 이제 왜냐면 테더는 거래가 많이 되지만 이제 코리안 원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더하고 다른 코인들하고의 비중을 이제 강세장이라고 생각될 때는 테더의 비중을 이제 낮추는 거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테더의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이제 USDT 테더이고요. 지금 60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SDC. 근데 뭐 20조 원 좀 안 되는 바이낸스도 이제 10조 원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다이보다도 이더리움에서 만든 다이보다도 이제 금액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는 사실은 이제 파운드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우리 원화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보면은 이제 그 거래에 그 항상 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원화를 가지고 비트를 사잖아요. 아니면 이제 달러, US 테더를 가지고 비트를 산다든지. 그래서 그 이제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바이낸스 너무나 통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 자기 코인 BNB 마켓도 있고 BTC 마켓도 있고 이더 같은 알트 마켓도 있고 뭐 굉장히 근데 피아트 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아트 마켓을 딱 클릭하면은 달러, 뭐 BUSD 이것도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아래에 나오죠. 달러 계열만 해도 USDT, BUSD, USDC, TrueUSD, 달러 계열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이 가장 많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금리 시대에 우리 원화를 가지고 은행
은행에서 아니면 어떤 금융기관, 보험이나 어디를 거래해도 고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코인의 세상에 오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수익이 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자입니다.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금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에 내가 예금을 하면 우리도 그 증권회사에 원화가 있으면 그 예탁금이라고 불리고, 예탁금에 대해서 이자 같은 수수료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뭐 너무나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여기 코인의 세상에 오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도 또 어디랑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별도의 세션으로 이제 커버를 하겠습니다. 디파이의 세상에 가면은 연 이자율이 뭐 1000%가 넘는 것도 있고요. 물론 1000%가 넘는 이자율은 급격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막 이제 넣으면 이자율이 급격하게 낮아져요. 그래서 막 쭉 떨어지면 이제 뭐 몇백 프로, 그다음에 몇십 프로, 뭐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지는 그런 건데, 바이낸스에서는 그렇게 높은 이자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가 바이낸스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이제 보는 게 저는 합당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금융회사를 거래하는 건 똑같이 리스크가 없다라고 이제 볼 때에 이제 여전히 이자율이 그러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거고, 다른 디파이는 이제 망할 수도 있다. 최근에 뭐 이제 팬케이크 머니라고 하는 데가 가격이 99%가 떨어져서 해킹 당했거든요. 해커가 막 거기 있는 거 털어가지고 이제 가격을 올리다가 한꺼번에 다 집어던져서 가격이 99%까지도 떨어졌어요. 근데 팬케이크 버니에 그때 이제 잠겨있던 그런 돈의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거의 10조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수익이 높은 거예요. 이제 뭐 바이낸스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자유 입출금 예금인데,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 자유 입출금입니다. 이제 7일 동안 맡겨두면 연리가 이제 2.23%. 제일 높은 거는 달러는 리스크도 없잖아요. 그죠? 가격 변동 리스크가 없잖아요. 달러를 자유 입출금으로 아무 때나 돈을 빼는데 7일 맡겨놓으면 연리 5%가 나와요. 대단히 높지 않나요? 근데 정기예금을 하면 달러를 3개월 정기예금은 연리가 7%가 나오는 겁니다. 바이낸스의 달러로 하면은 7일만 해도 연리가 6.3%가 나와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스테이킹은 지금 이더리움도 스테이킹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많은 코인들이 메인넷 같은 경우에 고객들이 이거를 거래해서 팔고 이러면은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고객들의 코인을 이제 맡기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혜택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를 주는데, 이자는 이제 그 코인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코인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경우는 높은 수익 이자율을 주는데 부담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코인 발행해서 주면은 되잖아요. 이자율을 높일 수는 있는. 대신 가격이 떨어지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원래 맡긴 거에 원본도 줄어들고 이자도 별로 가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는 이제 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킹을 해놔야지 마이닝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 코인이랑 뭘 하기가 맡기기가 이거 보내는 게 좀 불안하잖아요, 고객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바이낸스가. 이게 이제 원래 이 블록체인의 정신은 그런 것들이 다 스마트 컨트롤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자유로서부터 오히려 도피해가지고 바이낸스 네가 믿고 좀 알아서 좀 해줘 라고 이제 하는, 그게 이제 스테이킹 비즈니스다라고 보니, 이제 총 7조 원도 넘는 정도의 규모가 이제 바이낸스 통해서 스테이킹이 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랑 비교하면은 뭐 5억 불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10배가 훨씬 넘잖아요. 이제 아무 자산별로 이제 이자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2.0 스테이킹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런치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인이 상장하기 직전에 우리 IEO라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돈을 코인 팔고 돈을 모아주는 이제 그런 거를 바이낸스가 이제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코인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이제 BNB면 BNB 해서 이거를 이제 알아서 잘 운용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수익률이 BNB 같은 경우는 지금은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코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제 이더리움 갖고 있다. 내가 BNB를 갖고 있다. 근데 나는 이게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팔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그냥 잠겨놓는 게 아까우니까 그거를 빼가지고 그걸 담보로 맡기고서 돈을 꿔서 무엇인가를 또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자를 내야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 줘야 되는 이자가 아까 말한 디파이 세상으로 가면은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낼 수 있으니까 돈을 꺼서 바이낸스에 줘야 되는 이자는 예를 들면은 10%인데 디파이 세상에 가면은 몇십 프로 몇백 프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있는 거죠. 대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P2P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P2P 거래가 되려면은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자 같은 형태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바이낸스 달러하고 램프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동성 풀을 제공할 때는 두 개를 페어로 묶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고 두 개가 항상 가치가 이제 같은 금액으로 이제 묶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일드가 나오는데 이제 램프라고 하는 코인으로 해가지고 87% 전체적으로는 100% 가까운 이제 이자가 지금 나오고 준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묶여 있는 돈이 BUSD 기준으로 보면은 약 200만 그러니까 뭐 20억 그러니까 두 개 그 램프까지 합하면 이제 40억 정도 되는 돈이 여기 이제 묶여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리스크는 이제 뭐 두 개 가격 변동하고 등등 이렇게 수익률이 생각한 것처럼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개별 이 풀별로 다 상세하게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2P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주고.